2월 13일 목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심각한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드론과 빅데이터 등 AI 첨단 장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항시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전주영 시 의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최근 포항시 의회 임시회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5분 발언하셨는데요. 네. 네, 현재 우리 지역의 해양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예, 해양 쓰레기 문제는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그 일부 해수욕장을 벗어나면은 네. 전국의 해안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겠습니다. 제가 음, 직접 포항 해안 현장에서 목격한 바로는 해어구, 스티로폼, 폐통발, 폐조개류, 플라스틱 페트병 등 각종 쓰레기들이 음,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낙동강 하구와 포항 해안 지역의 미세 그 플라스틱 농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 7억 원의 예산으로 포항 연안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그 4천 톤에 이르며 지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굉장히 많은 양의 쓰레기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분포해 있는데, 이 음. 해양 쓰레기가 단순히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좀 지저분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음. 우리의 건강이나 또 어업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 해양 시도액기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서 해양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일주일 동안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음, 그 해양 쓰레기 대부분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수산물에 숨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해양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또한 그 해양 쓰레기는 선박 운항, 그다음 어업 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쳐 지역 경제에도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음. 네,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는데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이 포항시 의회에서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해 오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포항시 해양환경 관광발전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단체는 포항 해양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연구단체입니다. 음,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해양 쓰레기 정암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고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경신 박사, 충남연구원의 윤종두 센터장 등 각각 해양 쓰레기 국내외 대응과 자치 관리를 위한 과제와 해양 쓰레기 문제 이해와 해결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선정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심원준 박사,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홍순욱 대표 등 관련 분야 저명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음, 저희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포항시가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안해 주셨는데요. 우선 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드론 카메라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해양 쓰레기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 기술을 통해 한 10여 가지 종류의 쓰레기를 식별하고 오염도를 파악하여 해안의 쓰레기 분포, 피복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효율적인 수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데요. 우리 포항시도 이제는 드론 및 휴대폰과 AI 기술을 이용해 해양 쓰레기 분포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분석하고 수거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음, 네. 이렇게 드론과 AI를 활용해서 분석해서 수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보니까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네요. 예, 이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는 지난해 11월에
빅데이터 구축용 스마트 수거 앱이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네. 이거를 활용하면은 해양 쓰레기의 그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어플 앱에서는 조사, 청소, 운반 등 다양한 모드가 있는데요. 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조사 모드에서는 현장 사진을 촬영해서 올리면 그 자동으로 날짜와 위치가 설정되고 해안면과 해안 길이, 쓰레기 수거 예청량, 쓰레기 종류 음. 등을 분류하여서 입력이 됩니다. 네. 다음 그 청소 모드에서는 쓰레기 수거량, 집화 장소 사진 등이 이제 입력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운반 모드에서는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집화 위치 및 이동 경로 등이 표시가 됩니다. 이처럼 음. 이제는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조사, 청소, 운반 모드로 이제 예, 뭐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좀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네요. 예, 예. 이제 뭐 마침 지난해 11월에 네. 빅데이터 구축용 스마트 수거 앱이 이제 이걸 활용하면은 해양 음. 쓰레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체계적인 관리를 이제는 네. 할 수 있도록 네. 조치가 이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양환경 미화원 제도를 전국 음. 최초로 도입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예, 예. 그 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 퇴적물 관리법에서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에서 해양 폐기물에 대해 적정한 관리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하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인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음. 그 포항시에서 전국 최초로 뭐 해양환경미화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해양 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해양 환경 관리의 이제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으며 해양 환경 정책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까지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래 그 시의회 차원에서도 포항 해양 보존을 위한 해양 환경 위원 제도 도입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여 그 하반기 중에는 아마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양에 또 해양환경 미화원을 만들면 해양 쓰레기를 좀 관리하고 이런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런 해양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좀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음. 해양 쓰레기 수거에서 예방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버려서 이 수거하는 것보다도 미리 예방한다면은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음. 구체적인 그 예방 대책으로는 해안 공공 쓰레기통 설치, 해오구 발생 예방, 육상 쓰레기의 해양 유입 방지 등이 음.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 육상과 해상의 발생원에 대해 좀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 중심의 접근은 장기적으로 해양 환경 보존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안 공공 쓰레기통 설치와 폐오구 발생 예방 등 몇 예, 가지 뭐 정책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 해안가에 공공 쓰레기통 설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 밖에는 우리가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선 기업, 어민, 시민들의 그 자발적인 해양 쓰레기 수거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사회와 협력하고 정기적인 해안 정화 활동을 조직하고 참여했던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그 음.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해양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해양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다각도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자발적인 해양 쓰레기 수거 참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네, 해양 쓰레기 문제 정말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지자체와 시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의원님, 이제 끝으로 남기실 말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해양 쓰레기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포항시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의 미래가 해양 환경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위해서 포항시가 하루빨리 실용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해양 환경 보존의 선도적인 역할을 맡아주기를 바랍니다.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리 시스템, 해양환경위원 제도 등이 도입되어 전국에 모범 사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동시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첨단 장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포항시 의회 전주영 시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